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이슈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일 텐데요. 실제로 법적인 처벌과 탄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의 이민사 박물관 건립이 보다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지원금 승인과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외공간 홈페이지에 일본의 입장에 상반되는 지도와 간행물을 발견할 경우 연락해달라며 재외공간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행사가 추진됩니다. 미한 문화교류재단은 오는 7월 태권도를 배우는 미국 학생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몸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뉴욕주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각 건강보험사들이 최근 제출한 2018년 보험료 인상안에 따르면 개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16개 보험회사가 평균 16.6%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퇴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로이 싱글톤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최근 뉴저지주 내 모든 공립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KBTV 뉴스9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이슈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일 텐데요. 실제로 법적인 처벌과 탄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의 핵심 근거는 바로 사법 방해입니다. 이론으로만 보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 방해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BI와 법무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하부 조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재량권의 행사로 볼 경우 사법방해죄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원 제어스키 특별검사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The fact is in this situation that it's no more likely that the president would be facing any sort of criminal charge or impeachment, tapes or no tapes.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거만 있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먼저 하원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하원을 넘기면 또다시 상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석 과반수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상하원의 벽은 높습니다. 또 언론들도 탄핵 가결은 난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What we want are the facts. What we need is an outside independent commission. 이같이 민주당 내에서도 섣부른 탄핵 논의보다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을 주장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가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를 다룬 일면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8일 공식 트위터에 내일 발간될 우리 신문의 일면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일면 표지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데일리 뉴스라는 표지의 바로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전면에 등장하고 얼굴 가운데에 굵은 대문자로 거짓말쟁이인 라이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뉴욕 데일리는 대선 전부터 트럼프에 대한 거침없는 풍자와 공격, 비판으로 종종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 한인의 이민사 박물관 건립이 보다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뉴욕 한인회는 뉴욕 주정부로부터 지원금 25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지원금 승인과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해 전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들의 이민사를 보존할 뉴욕 한인의 이민사 박물관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뉴욕 한인회가 뉴욕주 정부의 지원금 25만 달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뉴욕 한인회에 전달될 주정부 지원금은 한인회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과 기타 적법성의 여부 등의 절차상 이유로 현재 주하원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실제 뉴욕 한인회가 이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주 세출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전달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큰 좋은 프로젝트를 할 때 정치관들이 하나씩 다 나오면서 도와줘야지만은 더 크게 발전되고 더 미래에 더 크게 이게 뮤지엄이 될 수 있는 거를 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준 미국에서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이런 펀딩을 찾았고.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박물관에 대한 성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부 지원금인 만큼 박물관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이민사 박물관 건립기금 지원금입니다. 그 명목에 맞게끔 저희들이 따로 독립재산제로 운영을 해서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쓸 예정이고요. 당연히 클리어하게 운용을 해서 앞으로 더 이 박물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디맨드를 해나가면서 이 펀드를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뉴욕 한인회가 뉴욕 주정부 지원금 25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론김 의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57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회가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한인 정치인 배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번 주정부 한인회의 지원금은 앞으로 한인사회 다른 단체들도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도 이제 주정부로부터 당당히 캐피털 펀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70여 개국 제외 공간에 독도나 동해를 표기한 지도나 간행물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외 공간 홈페이지에 일본의 입장에 상반되는 지도와 간행물을 발견할 경우 연락해달라며 제외 공간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게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제외 공간을 통해 해외 일본 교민들에게 이에 따른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해, 독도 표기가 포함된 지도와 간행물을 발견하면 발행처에 정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행사가 추진됩니다. 미한 문화교류재단은 오는 7월 태권도를 배우는 미국 학생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몸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일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만난 우찬희 미한 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은 미국 학생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한국 땅임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독도 방문 시 학생들과 독도에서 태권도 시범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Dokdo belongs to the Republic of Korea. It always has and it always will. And it should. 독도와 세계 문화 축제와 이제 청와대 방문, 국회, 서울시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 문화교류재단의 독도 방문은 7월 8일부터 23일까지 15박 16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내년도 뉴욕주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각 건강보험회사들이 최근 제출한 2018년 보험료 인상안 공개에 따르면 개인건강보험료의 경우 16개 보험회사가 평균 16.6%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소기업은 20개 보험회사가 평균 11.5%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상률을 요청한 보험회사는 헬스나우 뉴욕으로 47.3%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요청한 곳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 38.5%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주 재정국은 소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 카드가 새롭게 바뀌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비를 내야 한다는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 교체 시기를 앞두고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카드 교체에 필요한 발급비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각종 신상 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이에 따른 발급비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신분 정보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카드에 표시된 정보가 제한이 된 새 카드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고, 기존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들은 내년 4월 달부터 우편으로 새 카드를 받게 됩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퇴출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로이 싱글톤 뉴저지 주 하원의원은 최근 뉴저지주 내 모든 공립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싱글톤 의원이 학교에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스티로폼 용기가 뜨거운 음식과 음료 등과 반응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글톤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스티로폼 용기를 이용할 경우에 스티로폼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싱글톤 의원이 스티로폼 용기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티로폼 용기는 전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부받은 티켓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언어 걱정 없이 제기하십시오. 어제 각종 벌금 티켓 소환장 대응 포럼에서 뉴욕시 행정심판 청문 사무국의 피델 델 바이유 국장은 티켓 이의 제기 시 한국어가 제공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유 국장은 또 뉴욕시 행정심판 청문사무국은 재판에 필요한 증거 서류에 대한 번역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위반되는 티켓을 받았을 경우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단 뉴욕시 행정심판 청문사무국에서는 주차 등 교통위반 티켓과 형사범죄 위반 티켓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반 티켓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전화나 웹사이트, 우편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서브웨이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하철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6주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뉴요커들에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동안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지하철에서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도서관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도서관은 이른바 서브웨이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8일 F트레인 도선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객차 안은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실제 책이 아닌 100개 이상의 전자책이 있으며 이용객들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사이트로 접속 후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화려한 외관과 도서관처럼 꾸며놓은 내부는 뉴욕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이용객은 긴 출퇴근 시간 동안 독서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며 더군다나 무료로 책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환영했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과 브루클린, 퀸즈 도서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함께 만든 이 지하철 도서관은 앞으로 6주 동안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전자책은 유명 출판사들이 서브웨이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 공공도서관에 기증한 도서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은 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등장했었던 신형 미사일 중에 이제 남은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뿐인데요. 북한이 곧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열병식, 궤도형 발사 차량에 발사관 4개짜리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2015년 공개됐던 대한미사일을 지상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과 똑같이 생겨 북한이 완제품을 입수했거나 복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열병식 때 보여준 신형 미사일 7가지 가운데 5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종류입니다. 제임스 시링 미 미사일 방어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 본토로 날려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incumbent upon us to assume that North Korea today can range the United States with an ICBM carrying a nuclear warhead. 더불어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실전 배치는 늦어도 2-3년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비행사 후보 12명을 선발했습니다. 12명 중에는 네이비실 출신 한인 의사 조니 김 씨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한인 의사 조니 김 씨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예비우주인으로 선발됐습니다. 7일 나사는 휴스턴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12명의 예비우주인들의 선발을 알렸습니다. 7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예비우주인들은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특히 12명 후보 중에는 한인 조니 김 씨가 포함돼 있습니다. LA 출신 조니 김 씨는 엘리트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으로 2차례 중동 지역에 파병돼 은성 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 레지던트 과정 중 이번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에 지원 선발됐습니다. 이날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자리에 참석해 예비우주인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It will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and the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It will strengthen our economy as we unlock new opportunities and new sources of prosperity. It will strengthen education in inspiring a rising generation of Americans to study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한편 12명의 예비우주인들은 오는 8월부터 2년간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연구와 새 우주선 오리온의 탑승 등 우주비행사로서의 임무를 할당받게 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현대 제네시스가 모델 G80, G90에 대한 론칭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정교함과 스포티한 디자인이 주목받았던 론칭 이벤트 현장, 박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급 대형 세단인 제네시스가 어제 8일 파라무스에서 제품 설명회와 론칭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G80, G90 그리고 G80 스포츠는 행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들 모델의 정교함과 스포티한 디자인은 젊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고급 세단으로 미 럭셔리 승용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네시스 관계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럭셔리 승용차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서의 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3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기업이고요.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를 론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될 정도로 품질에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So I think when you look at our vehicles versus a lot of the competition, you'll find we have better standard horsepower, we have a lot more interior room than a lot of our competitors. So certainly those features. Also, when you look at what we do for the customer, as far as the guest experience with service valet, that's something that really sets us apart along with the complimentary maintenance.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워런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편리성에도 큰 강점을 보이며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You know, they're starting to get a little tired paying that $899 and the $1,100 payment. Come on down and see what the Genesis is all about, and I'm sure you'll be very happy. It's very affordable.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한인사회 인사들도 참여해 한국 브랜드 현대 제네시스의 미국 시장 진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제네시스의 대형 세단 모델 G90 모델은 차량 마케팅 연구기업인 오토퍼시픽 럭셔리 승용차 부분에서 가장 높은 상을 받았으며 동시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차량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슬람 여성들은 운동할 때도 히잡을 착용합니다. 운동하면서 히잡을 써야 하는 일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한 고등학교 스포츠 팀원들이 동료 이슬람교 선수들이 사용할 운동용 특수 히잡을 선물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쓰는 수건입니다. 이슬람 여성들은 운동할 때도 히잡을 써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메인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스포츠 팀원들이 돈을 모아 동료 이슬람교 선수들이 사용할 운동용 특수 히잡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고교에서 운동선수들에게 특수 히잡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료들로부터 히잡을 선물 받은 여학생은 라크로스 경기 선수 파두모 아단 등 2명입니다. 아단은 달리거나 슈팅을 할 때면 히잡이 벗겨지거나 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럴 때마다 동작을 멈추고 히잡을 다시 두르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무척 불편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테니스 선수인 타바레크 카드임은 4년 전 요르단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입니다. 카드임은
운동 연습 도중 히잡이 풀리면 무척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히잡이 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걱정하며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무슬림 동료들이 운동할 때마다 불편을 겪는 것을 지켜보던 스포츠 팀원들은 온라인을 통한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돈을 모아 특수 히잡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6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브루클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년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경 부슈익 내 제퍼슨 스트리트과 브로드웨이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7살 소년과 14살 소년이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17살 소년은 상체와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4살 소년 역시 다리에 총을 맞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총을 쏘고 달아난 범인을 본 목격자가 없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와 그녀의 일행들에게 칼을 찌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데릭 윌슨으로 그는 어제 저녁 6시 45분경 노스바운드행 2번 트레인에서 다른 3명의 승객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윌슨은 갑자기 칼을 꺼내 3명 중에 2명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휘두른 흉기에 왼팔을 찔린 21살 여성과 목을 찔린 24세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을 찔린 여성은 임신 3개월인 임산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태아와 산모, 다른 피해 여성 모두 무사한 상태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프로스펙트 웨체스터 애비뉴역에서 급히 내려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 일대를 조사해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 윌슨을 체포했습니다. 윌슨은 살인과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퀸즈시경이 가정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80대 여성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0세 여성이 퀸즈 리치우드 아파트에서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룸메이트가 숨진 여성을 발견했고 경찰이 신고했을 당시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온몸에는 상처와 멍이 가득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웃들 역시 최근 그녀를 만났을 당시에도 얼굴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그녀의 남자친구를 찾았으나 50대인 그녀의 남자친구는 4일 전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음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마와에서 스쿨버스 간의 충돌로 15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10시경 마와 내 루트 17 고속도로 노스바운드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스쿨버스들이 충돌했습니다. 이 스쿨버스는 2곳 이상의 학교 학생들을 태운 차량으로 총 3대의 버스가 도로 위에서 충돌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한 대의 스쿨버스 뒷창문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며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근처 잔디밭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최소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가벼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일리노이주 센터빌에 있는 폐가 주차장에서 4년 동안 방치된 6살짜리 소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는 아이의 엄마가 했으며 이 여성은 남편이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소녀가 지난 2013년도에 살해돼 센터빌 폐가 주차장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부에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30일 조지아주 소도시 브루케이븐 소재 시립공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조종사업 시 운항하는 여객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보잉에 따르면 여객기는 이미 조종사업 시 항공기 내 컴퓨터 시스템에만 의존해 운항과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커피의 도시로 유명한 호주 멜버른의 트루먼 카페에서 정식으로 첫 선을 보인 아보카도 라떼 열풍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라떼는 컵 대신 과육을 파낸 아보카도 껍질 안에 블랙커피와 뜨거운 우유를 부어 마시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지난 예비선거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난 화요일 뉴저지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예비선거 분석을 좀 해주시지요. 예비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주의 리더십이 바뀌냐 안 바뀌냐. 크리스 크리스티가 너무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너무 정파적이었고 뉴저지에 사는 시민들의 생활 문제에 잘 케어하지 못했다. 권력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양당의 후보가 나오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차기 주지사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그걸 결정을 짓는 선거였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인들은 주지사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시민사회에 뉴저지 주지사가 누가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주지사냐 공화당의 주지사로 인해서 이 높낮이가 엄청 다릅니다. 연봉이 달라지고 베네핏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심거리였었는데 예비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권력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비선거 때의 관전 포인트는 그냥 각 당에 속해 있는 유권자가 가서 자기 당의 후보를 찍기 때문에 별로 이슈로 충돌하거나 지역 현안을 가지고 관심을 끄는 건 아닙니다. 각 당의 투표 참여 열기를 보고서 11월 본선거에 누가 이기냐를 하는 거죠. 대개 미국은 양당 정치니까 당의 후보가 나와서 본선거에 가면은 그 당의 유권자가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지난 그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의 투표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권력이 이 민주당으로 오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래도 공화당 후보가 선전을 했어요. 어떻게 선전을 했나 하면은 투표율이 공화당 후보의 선거 자금을 볼 때는 정말 투표율이 낮겠구나 했는데 그 투표율은 올라섰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쓴 선거 자금의 10분의 1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 걸 보면은 공화당의 그 부지사는 여자분의 후보는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기 고정 기반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를 놓고 볼 때는 이게 민주당 쪽으로 흐름이 생겼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그 본선거에 대비하는 게 좋고 이건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일반 유권자들하고 다르지 않게 한인 유권자들 예비선거 투표율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각 당에 들어가 있는 각 당에서 활동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이런 그 투표 선거를 하는 걸 볼 때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거리는 39와 37 주 선거구 지역에 주 하원에 한인 후보가 있었었죠. 결론은 그 포트리에서 나와셨던 분 37 지역에서는 예상했었지만은 안 됐고요. 39 지역에서는 그 후보가 없어서 혼자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주목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뉴저지 주 하원에 아시안계가 딱 한 명이 있어요. 저지시리 출신 인도계 한 명이 있습니다. 아시안의 인구가 이만큼인데 아시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외치는 그분의 목소리가 일리가 있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39 지역의 주 하원석 탈환하는 데에 이분이 좀 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조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선거에 오겠다라는 전망이 오니까 이번 11월 선거에 해볼만 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좀 부서뜨리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다음번에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에는 이번 예비선거에 우리 한인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그 시의원 후보가 나왔습니다. 무소속으로요. 이와 관련된 내용 어떤 의미를 좀 두면 그렇죠. 될까요? 뜬금없이. 네네. 저는 이걸 보고서요. 이 팰리세이드 파크에 어떤 전략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어요. 펠팍에. 왜냐하면 우리 같은 케이스가 나와서
막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룰을 잘 지키나 안 지키냐라는 눈초리가 너무 많아요. 양당의 정치인들이. 제가 나가서 조금만 잘못 발언을 하면은 저 사람 발언한 게 법에 저촉이 안 되나. 법에 저촉이 되면 불리한 발언이면 금방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우리가 이 보폭이 줄여들었는데 펠팍의 유권자가 풀뿌리가 나왔잖아요. 네. 펠팍 유권자 협의가 나와가지고 유권자가 확 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펠팍 유권자들 풀뿌리 속에서 후보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팰리세이드 팍에 변화되지 않는 권력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풀뿌리 후보가 하나 나왔죠. 2010년, 2012년 미국을 뒤흔들은 티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일반 시민사회 속에서 여기 진짜 바뀌어야 된다. 내가 나온다. 누굴 믿고 나오느냐. 일반 유권자들을 믿고 나온다. 무소속으로 됐죠. 그래서 그날이 예비선거하는 날이 뉴저지 주 본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의 등록 마감일입니다. 네. 계획된 거였죠. 저는 여러분 팰리세이드 팍에 살고 있는 한인들, 한인 유권자들이 이 나온 후보에게 이번 11월 선거에 표가 확 몰리면 당락과 관계없이 표가 한 1000여 표 몰리면 여러분 1000표 몰려야 돼요. 팰리세이드 팍 한인 유권자 수가 거의 3000명이 됩니다. 등록된 유권자가요. 30%도 투표 안 하고 거기서 무슨 차별이 있다고 컴플레인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웃습니다. 웃어요. 다수가 살고 있으면서 차별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우리 칠득이다 징징징 되는 소리를 듣죠. 저는 이런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요. 네네. 한 3,000여 명 육박하는 팰리세이드 팍 한인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11월 선거에 펠팍의 유권자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의 노력에 좀 부응해가지고 한 1000표만 결집돼서 무소속으로 나온 분, 그래스루트 시민운동이죠. 팍 몰리면은 어이쿠 펠팍의 권력은 지각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팰리세이드 팍 우리 한인사의 목표였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후보가 나오고 그러는 걸 보면 여기에 작은 티파리 바람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드디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예비선거 날 무소속으로 시의원 후보 등록한 분 중심으로 팰리세이드 팍의 그래스루트 시민의 목소리가 결집되기를 진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11월 선거 겨냥해서 열심히 참가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상임이사님 말씀 드리니까 오는 11월 선거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뉴욕 최고 81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곳곳에 짧은 소나기 소식 보였지만 대체로 맑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기온은 60도대로 일교차는 여전히 큽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기온이 5도가량 오릅니다. 최고 86도까지 올라가 따뜻한 초여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최고 95도까지 치솟습니다. 한낮은 태양볕에 무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날씨입니다. 중간중간 소나기 소식 보이지만 기온은 초여름 수준으로 대체로 높고 하늘도 청명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볕이 좋고 한낮에도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